천상고 학생 여러분, 물리실험 3주차 힘과 가속도 실험 방법하고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가속도 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 힘이란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힘이라고 하는 정의는 뜻은 힘이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운동 상태가 뭐냐?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빠르기와 방향이거든요. 그 빠르기와 방향을 물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속도라고 하죠. 속도. 그래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즉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속도 변화 잘하는가? 즉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누가 큰가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죠. 가속도. 속도가 변했다. 가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힘이란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실험 제목이 힘과 가속도죠. 힘과 가속도니까 힘하고 가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볼 거고, 또 가속도가 힘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또 한 가지 더 관계가 있죠.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질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운동 이 법칙이 뭐냐면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죠. 운동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란, 자, 이제 약자로 A라 적겠습니다. 가속도란 힘 때문에 생기니까, 자, 힘은 약자로 F라 적을게요. 힘에는 당연히 비례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힘을 주더라도 어떤 물체는 운동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어떤 물체는 운동 변화가 작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힘인데 왜 운동 변화가 다를까라고 봤더니 그게 바로 질량 차이입니다. 질량 차이. 질량이란 뜻이 뭐냐면 관성이라는 성질을 크기로 숫자로 나타낸 게 질량이거든요. 즉 관성 때문에 또 가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하니까 이 가속도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니까 운동 변화 잘 못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질량은 이제 약자로 M이라 적겠습니다. 그럼 요게 운동 이 법칙인데 이거는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수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퀄을 해야 되겠죠. 이퀄을 하려면 원래 뭐를 붙여야 됩니까? 원래 이퀄 하려면 비례상수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례상수를 1로 만들어 준 겁니다. 뉴턴이. 어떻게 1로 만들어 주냐면은 F라는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적어라. 약속입니다. 뉴턴이 힘 단위를 뉴턴이라 약속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1뉴턴이란 항상 단위를 정해주면 이 단위의 기본인 1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1뉴턴이란 1kg의 물체의 가속도가 1m/s 제곱이 생기도록 하는 힘이다. 그래서 만약에 힘이 1이면 1kg의 가속도가 1이 생기게 하는 거다 하니까 K가 1이 되죠. 그래서 이 K를 지우고 운동 이 법칙 A는 M분의 F라는 운동 이 법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F는 MA라고도 적죠. 그죠? 운동 이 법칙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오늘 힘과 가속도 실험은 이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할 건데, 자, 실험은 하지 못해도 실험 방법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실험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험 방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자, 방금도 설명했지만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몇 가지 있습니까?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힘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질량도 있죠. 그래서 변인이 두 가지일 때는 실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속도를 측정하니까 이게 종속 변인이 되죠. 종속 변인. 그 다음에 질량과 힘은 뭐가 됩니까? 독립 변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작하는 조작 변인이라고도 하는데, 변인이 두 가지니까 하나를 어떻게 한 상태에서 통제시킨 상태에서 하나를 조작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질량이 일정하게 통제를 시켜놓고 뭐를 변화시키면서 힘을 변화시키면서 가속도를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요때 힘이 이제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종속 변인이 되는 거고 질량이 통제 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실험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힘을 통제시켜 놓고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해놓고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가속도를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질량이 일정할 때니까 누구 질량이냐면은
우리가 누구 가속도를 측정하냐면 요 술의 가속도를 측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술의 질량은 딱 일정하게 해놓고, 자, 일정하죠. 0.5kg, 0.5kg. 뭐를 변화시켜야 되는가? 힘의 크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힘의 크기를 2뉴턴, 3뉴턴, 1뉴턴, 2뉴턴, 3뉴턴으로 변화시키는데 실험을 3번 해야 됩니다. 요렇게 3번. 그럼 요 실험을 할 때, 요 1뉴턴이란 힘의 크기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 요 실험 다 했습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를 2배로 2뉴턴으로 했죠. 그러면 2뉴턴으로 실험할 때에도 실험하는 동안 요 실험이라는 실험 두 번째를 할 때에도 요 2뉴턴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 3뉴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힘의 크기를 조작시키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는가? 용수철을 사용합니다. 용수철 눈금이 바로 힘의 크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힘을 통제시켜 놓고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를 측정할 때에는 누구 질량을 변화시키냐면 술의 질량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의 질량을 0.5kg, 1kg, 1.5kg 이렇게 변화시키고 단 힘은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 1뉴턴으로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실험할 때도 당기는 동안 1뉴턴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는 방법은 대충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실험하는 동안 요 힘의 크기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 교과서에서는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 용수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바로 힘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계속 1뉴턴을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당기는 동안 요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당길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당기는 동안 요 늘어난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실험하는 동안에. 근데 여러분들 용수철 저울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당겨봐서 알겠지만 이 용수철 저울 당긴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한다는 게 굉장히 또 어렵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동안 이 길이가 일정한지 안 한지도 계속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수철로 실험하는 문제점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게 첫 번째 힘들고, 두 번째 이 늘어난 길이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당기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용수철로.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서는 뭐로 하는가 하면은 용수철 대신에 고무줄도 내놨거든요. 고무줄을 당기면서, 그럼 고무줄이 늘어난 길이가 바로 수레를 당기는 힘인데 고무줄은 더 힘들겠죠. 늘어난 길이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용수철이든 고무줄이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하기에는 힘을 일정하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험할 때 이 방법으로는 실험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실험의 문제점은 뭡니까? 힘을 당기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힘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힘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설명하기 전에 이게 교과서에 실험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디지털 카메라로 이 수레가 운동하는 거를 찍는데 자를 여기 위치시켜 놨죠. 자가 있는 이유는 이 디카로 찍으면서 요 수레가 순간순간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요 자를 보고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용수철 저울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이 학생이 당기고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 수레가 너무 빠르게 운동하게 되면은 이 수레가 이 디카가 찍는 초당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레가 너무 빠르게 운동하게 되면 초당 찍히는 게 수레가 명확하게 안 보이고 너무 빨리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흐려져 보이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찍히게 되면 초당 프레임이 너무 많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내기도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디카로 하면 좋긴 좋지만 우리는 디카로 하지 않고 고전적인 방법 시간 기록계로 할 겁니다. 수레 뒤에 종이 테이프 붙이고 여기에 시간 기록계로 수레를 당기면서 이 찍힌 타점을 분석해서 그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수철 저울 당기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력을 이용. 그럼 이게 수레입니다. 그럼 수레를 당기려면 수레를 당기는 힘, 중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줄로 연결해서 어떤 추를 매달아서 요 추의 중력을 이용해서 요 수레를 당길 거거든요. 그럼 추의 중력은 크기가 얼마입니까? 중력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거니까 요래 되죠. 추의 중력은. 그럼 수레의 가속도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요 수레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요렇게 한 덩어리로 운동할 때는 수레하고 추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라. 수레와 추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라. 그런데 요 수레가 가속도가 생겼죠. 그러면 추도 가속도가 있을 건데 이때 추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레하고 추의 가속도를 A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 한 덩어리가 가속도가 생기게 한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힘은 바로 요 추의 중력입니다. 추의 중력.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수레의 가속도 아닙니까? 요 가속도에 대해서 적어보면 이래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실험하면 이론적으로도 가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데 자, 그럼 이때 추의 중력이 수레를 당기는 힘이 돼가지고 이게 일정하게 작용하기는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일정한 힘을 가해주기 위해서 수레를 당기는 추를 연결해서 추의 중력으로 당길 겁니다. 추의 중력으로.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이 뭐였냐면은 수레를 당기는 힘을 증가시키면서 수레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때 추가 하나일 때 수레의 가속도를 A1이라 하고 추가 두 개일 때 가속도를 A2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추가 두 개가 되면 가속도도 두 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실험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실험을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라고? 추가 두 개가 된다해서 가속도가 두 배가 되는 건 아니다. 왜 두 배가 안 되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수레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추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2M이 되겠죠. 그럼 아까 운동 방정식 풀이에서 가속도 구했듯이 얘 가속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덩어리가 가속도가 생깁니다. 추의 중력 때문에. 추가 하나니까 중력이 1에 되겠죠.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1에 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실험의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실험의 가속도는 자, 한 덩어리가 추가 두 개니까 2m이 되죠. 가속도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요 추 두 개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에 되거든요. 그러면 요 A1이란 가속도하고 A2라는 가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위에 분자는 두 배가 맞는데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A2가 A1의 두 배가 안 되고 1점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힘이 두 배가 되면 가속도도 두 배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실험은 힘과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거든요. 그럼 물리에서 비례는 뭐냐면 힘이 두 배가 되면 가속도도 두 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실험하면 두 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실험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 두 배가 안 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자, 실험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할 겁니다. 추를 매달아서 수레를 당기고 그 수레에 묶여져 있는 시간 기록 종이 테이프에 찍힌 타점을 분석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추의 개수를 변화시키긴 변화시키는데 요 추가 당기는 그 힘이 두 배가 되면 수레의 가속도도 두 배가 되도록 실험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료를 찾아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하는 건 맞는데 아까 가속도 A1과 A2의 그 2배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모 때문이었거든요. 분모. 이게 추가 하나일 때고 이게 추가 2개일 때거든요. 맞죠? 그러면 분자는 2배가 됐는데 분모 때문에 이게 2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분자만 2배가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한 50% 정도는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A4 한 장 정도면 됩니다. 작성을 해서 그 폰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요 메일로 10일 토요일 4시까지 제출하면 출석 인정으로 그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과제를 제출할 때 실험 방법 간단하게 적습니다. 단 실험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개조식으로 적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때 실험 방법은 힘을 변화시키면서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고 요 실험 방법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제출합니다. 그럼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는가? 그럼 여러분들 맨 첫 번째 여기 보면 실험의 수치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는 요 수치를 이용하면 가속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힘에 따른 가속도 측정 값은 여기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그 다음 질량이 일정할 때, 그 다음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에 따른 가속도는 요 세 가지가 또 실험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또 가속도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 가속도 값을 이제 결과 그래프로 작성해서 간단하게 그리면 됩니다.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두 가지입니다. 힘에 따른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 한 가지 하고, 그 다음 힘에 따른 가속도 결과 그래프, 그 다음 질량에 따른 가속도 결과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로 간단히 그리는데,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질량이랑 가속도는 반비례한다 했죠. 그래서 그냥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가속도를 측정한 그래프를 그리면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고, 그 반비례 그래프가 그냥 반비례인지 제곱의 반비례인지 세제곱의 반비례인지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 하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기억을 해서 그래프를 두 가지 다 그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질량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그려주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하는지, 즉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댔죠. 그죠? 그래서 질량분의 1과 A에 관한 가속도 그래프를 따로 그려주면 얘 둘이가 직선관계인 걸 보여주면 된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가속도에 따른 질량분의 1과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그 다음 실험 방법 하나. 힘과 가속도에 따른 실험 방법. 요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도 그냥 간단하게 모눈종이에 하지 않고 등간격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간격만 유지해서 간단하게 작성한 후에 사진 찍은 걸 메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낼 때는 그 제목에 천상고 몇 학년 몇 반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스팸 메일로 분류가 안 되고 저한테 바로 오게 됩니다. 자, 4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한 보고서로 그 출결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짧지만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좀 힘들 겁니다. 만약에 힘이 들면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메시지 또는 메일로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해서 그리고 나서 보고서 제출해도 됩니다. 자, 궁금한 점은 연락해서 궁금증 푸른 다음에 보고서 제출해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